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 태도, 그리고 가치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 정권에 대해서 너무도 냉혹하고 매몰차입니다. 좌파 그 성향의 그 언론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매체들, TV조선 채널A, JTBC 뭐 등등인데요. 문화일보까지 요즘은 뭐 같이 들어가죠. 문화일보가 더 심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문화일보 정말 잘한다, 문화일보. 우파 냄새 난다 그랬는데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까는 걸로 그냥 영일이 없습니다. 모든 그 보수 매체로 불리는 언론이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요, 지금 이 탄핵 관련해서 계엄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일종의 정변 사태가 되고 말았는데, 보도하는 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요,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도 한쪽으로 경도됐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이 여론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여론이 튼튼하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론이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게 그게 뭐 조작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떨어지는 게 수치로 보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흔들리는 거고요. 자, 이런 속에서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탄핵 집회가요, 반대 집회가 있고 찬성 집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은 찬성 집회만 보여주거든. 반대 집회를 거의 안 보여줘요.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 숫자 아무리 많아봐야 몇 명이겠습니까? 그걸로는 우린 반푸르지도 없거든. 그러니까 SNS라든가 언론에서 이것을 이제 널리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유튜브 이제 이렇게 뭐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런 썸네일의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연합뉴스TV인데, 와, 이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어딥니까?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정말. 워낙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연합뉴스TV면 그래도 메이저급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 열린다. 이 시각 광화문. 이렇게 해서 뉴스 하나를 내보냈더라고요.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보수단체 3만 명 집회 예고. 3만 명 이상 모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뉴스가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탄핵 촉구 집회, 탄핵 반대 집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땡큐입니다, 정말. 이 정도만 해줘도. 너무도 지금 소위 이제 보수로 불리는 이 세력에 대해서 현 집권 여당 쪽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정말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언론 내부 구성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권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는데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주로 이제 공공성이 있는 공적 기관 비슷한 그런 언론사들은 노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조중동 같은 이런 곳은 노조가 아니거든요. 그 노조가 있어도 그건 무늬만 노조입니다. 노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뭔가 있습니다. 카르텔. 거기에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 출신 지역, 그들이 문제죠. 그들이 문제. 그리고 이제 보수 그 언론사의 그 사익, 사수,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영향력 확대, 뭐 여러 가지 어떤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흔히 일러서 언론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이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자신들이 주판 위에서 다 놀고 있다라는 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들도 자기가 세우고, 자기들이 세우고,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빅브라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격을 이해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 노태우 대통령 이후부터요, 이제 소위 이제 여론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언론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미국도 사실은 언론 영향력이 너무 크잖아요, 거기도.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보다도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언론 중에서도 가장 힘센 것은 어쨌거나 보수 언론으로 불리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입니다. 근데 여기가 뽑아놓고 흔들어대네. 뽑아놓고 흔들어대.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관계가 좋았어요. 광우병 때도 뭐 열심히 실드 쳐주고, 그리고 그 공로로 어쨌거나 종편 하나씩 받았잖아요, 조중동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는 관계가 좋았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완전히 그냥 얘기가 엉망이 됐어. 대통령을 만들 때는 힘을 실어줍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는 열심히 저쪽에 비해서 이쪽을 이제 지지하면서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럼 뭐 탄핵시켜 버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검찰총장 윤석열을 뭐 띄운 것은 조중동이죠, 뭐 사실은.
이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당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지원 사격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까지 1등 공신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 보수 언론들이 그래 놓고는 언제부턴가 또 이렇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서로 어긋장난 뭐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빈도가 맞지 않는 뭐가 생긴 거죠. 자, 그런 것을 일일이 이제 풀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 소위 이제 메이저 언론들과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열심히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뭐 이렇게 노력도 많이 했죠. 출근하면서 도 스태핑도 하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밤에. 사주, 뭐, 그 편집국장들, 뭐, 이런 어떤 각 언론사의 그 데스크들, 뭐, 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꾸준한 어떤 교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저 좌파들은 그거 잘합니다. 김대중 때는 박지원이가 그걸 전담했고, 노무현 때는 또 누가 또 그걸 전담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문재인 때는 또 누가 그걸 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면은 그게 뭔가 이게 주고받는 것도 있겠죠. 뭐 사실 그런 것까지도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고지고대로 스타일로 해서는 언론과는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가 어렵고 주는 거 있으면 오는 거 있고 이런 게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세상은 이만큼 변했고 올 만큼 왔습니다. 이제 탄핵이 오늘 이제 표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다음부터는 정권 담당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직들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은요, 대언론 담당 여기에 제일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언론하고 멀어지면 그냥 끝납니다. 그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언론이 말하는 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넘어간 여론을 민심을 어떻게 다독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나마도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도 있고 좀 낫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좀 나아요. 자, 어쨌거나 이런 뉴스가 여기 연합뉴스라고 하는 그 메이저급에서 나가는 걸 보고 반가웠어. 와, 이만큼만 해줘도 생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짧은 리포트인데, 이쪽에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은 자유통일당 등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이렇게 말하고, 저쪽은요, 탄핵을 바라는, 탄핵 촉구를 바라는 시민들이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 대 시민, 보수단체 대 국민 이런 프레임으로 짜고 있어 우리 언론이. 여기도 사실은 그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계입니다. 왜 이 우파 집회를 하면 항상 보수단체로 불립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차별이고 편파거든요. 그냥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우리도 국민의 힘인데 왜 자꾸 보수단체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너무 특정한 어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주도해서 그런지 뭐 그전도 그랬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여기 나오기 전부터도 소위 이제 애국 세력들이 모이면 무조건 보수단체로 불리고 그랬죠. 이것부터 시급히 해결을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하늘만 알겠죠. 진인사 대처명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승리하길 바라고요. 만일에 불상사가 터지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진정한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그 준비를 다 했어요,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도 하겠다. 직접 변론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다 드러내는 거죠. 아마 그게 저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게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대선 불복하면서 나라를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그야말로 내란 주범은 그들이죠.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그들입니다. 정부를 거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탄핵질을 했고 그 국가 예산을 갖고 얼마나 장난을 쳤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자후를 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연합뉴스만큼 이렇게요, 공평하게 양쪽 다 집회를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런 것 자주 못 봤기 때문에요. 땡큐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감지덕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